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신우와 시모 때문에 남편과 상당히 큰 갈등과 마찰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최대한 좋게 생각을 해보려 해도 도저히 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30대 초반에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3년 전에 제가 그토록 바라던 청약에 당첨이 돼서 내 집 마련의 꿈이 실현되려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댁 집안 식구들이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남편이 저를 툭툭 건들면서 시모가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하라고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어 남편을 노려봤지만 그런 저를 오히려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얘, 내 말 안 들리니? 너 청약에 당첨이 됐다면서.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도 충분히 넓고 좋은데 굳이 거길 들어갈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나중에 입주할 때 내 딸도 그 시기에 맞춰서 결혼하면 딱 좋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대꾸도 안 할 정도로 기분이 상했니? 솔직히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청약이 있어도 내 집 마련하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정말 신중히 결정하고 청약을 지원한 건데 그걸 왜 아가씨한테 넘겨줘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신 건데요?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거잖아요. 무슨 말을 하셔도 제 대답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얘기해 보세요. 어머님이 이상하다고 할걸요? 얘 말하는 것 좀 봐라. 그래서 지금 내가 부탁을 하는데도 받아들이기 싫다는 거야? 너희들은 젊었을 때부터 결혼해서 굳이 청약 필요 없어도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자본금이 있지만 내 딸 미연이는 결혼을 하고 싶어도 그쪽 집안도 준비가 덜 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은데 네가 어느 정도 양보만 해준다면 미연이도 결혼하는데 좀 더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가족이란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니니? 가족이요? 저희가 언제부터 가족 타령했었죠? 어머님,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입주금이 좀 모자라서 그때 도와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가씨가 옆에서 자기 나중에 결혼할 때 필요한 자금이라면서 절대 빌려주지 말라고 난리 친 적 있었죠? 안 갚겠다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 둘이 맞벌이 하고 있으니까 5천만 원 정도는 시간만 있으면 갚을 수 있는 돈인데도 그것조차 싫으셔서 저한테 등 돌리지 않으셨어요? 그때 저희가 대출도 너무 많이 받아서 어렵게 부탁드린 건데 충분히 도와줄 수 있다는 거 이 사람한테도 다 들었었는데 아가씨가 빌려주지 말라는 말에 두 귀를 닫으셨으면서 제가 청약 당첨되니까 이건 또 욕심 나시나 봐요. 무슨 말을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 청약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이네요. 어머, 새언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오죽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왜 빌려주지 말라고 했던 건데요? 그렇게 되면 저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니까 그랬던 거죠. 지금 서로 자금이 없어서 결혼 못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있잖아요. 집 문제만 해결돼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안 되겠어요? 그 집은 너희들 직장에서 꽤 먼 곳 아니야?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직장과 거리가 가까우니까 그 근처로 이사한 건데 굳이 그쪽으로 갈 필요가 있겠어? 미연이는 네가 청약 당첨된 위치에서 직장이 코앞이라 여건도 딱 좋은데 이번에 결혼 선물로 주면 얼마나 좋겠니? 중도금은 내가 중간에서 해결해 줄 테니까 우리한테 분양권을 넘겨줬으면 좋겠다. 너희들은 그냥 지금 집에서 사는 게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은데 내 말 듣고 서로 좋게 해결 보면 안 되겠니? 더는 시댁 식구들의 말을 들어주고 싶지도 않아 입을 닫아 버렸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내놓으려 하지 않자 얼굴을 붉히면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댁 식구들이 왜 이렇게까지 제가 청약에 당첨이 된 아파트를 본인들이 가지려고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청약을 신청했던 지역은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곳이라 당첨이 될 확률도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저 같은 경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는 상태였죠. 물론 직장과는 좀 떨어진 곳에 당첨된 거지만 한 지역에 오래 살았었고 청약을 넣은 기간 또한 오래됐었지만 제일 중요했던 건 저에게는 아이들이 셋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은 유리한 조건에 속해 있었는지 간절하게 바랬던 청약에 당첨이 될 수 있었죠. 주변 사람들 말로는 10억 로또 청약에 당첨이 됐다곤 하지만 어차피 처분할 생각 없이 그 집에서 아이들과 평생 살아갈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건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안 좋은 분위기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의 한마디에 결국 부부싸움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까지 전부 다 꺼내서 저에게 상처되는 말들을 쉬지 않고 뱉어대기 시작했어요. 아직 입주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꼭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야 돼? 그냥 말로만이라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였어? 당신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안 좋아졌는지 알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집이 좁은 것도 아니고 5이 살기에도 적당한데 굳이 거기로 이사를 가야 되겠어? 우리 엄마 말처럼 결혼 선물로 줘도 되는 거잖아. 가족은 원래 그런 거야. 베풀면 그만큼 돌아오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쪽이 워낙 청약 과열 지역이고 위치도 좋아서 로또 청약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중에 분양 금액이 상당할 거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데 미연이랑 우리 엄마 마음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아? 그 자리에서 5만 가지 인상 다 쓰고 사람 불편하게 분위기 조성하면 내 입장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야. 일단 그 자리에서는 좋게 얘기하고 나중에 나랑 따로 대화하면 될걸.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 전체가 상처받았잖아. 쓸데없이 청약은 왜 넣어가지고 사람 곤란하게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좋게 얘기할 거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게 좋겠어. 뭐? 입을 다물고 있으라고?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내가 그동안 힘들게 청약 넣고 이것저것 다 알아봐서 조사하고 당첨된 청약을 아가씨 결혼 선물로 주자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좋은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쓸데없이 괜한 말 하지 마. 그렇게 거기 살고 싶으면 본인이 청약 넣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그럼 알아. 추첨을 통해 당첨됐을지도 모르지. 확실하게 싫다는 의사 밝혔으니까 이제 그만 얘기해.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남편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와 아이들을 우선시 생각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남편은 시모와 신우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었죠. 신우가 결혼을 하고 싶어도 계속 결혼을 미루고 있었던 이유가 신우가 일하는 직장 근처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마땅치 않아서 계속 집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우 직장 근처에는 집값이 상당한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출도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결혼은 계속 미룰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청약이 당첨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신우가 당첨된 저희 집에서 살고 싶다는 말을 꺼내게 되었던 거죠. 시모도 신우가 결혼식을 계속 미루고 있다 보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서 얘기한 것 같긴 하지만 상식적으로 누가 신우 결혼 선물로 청약이 당첨된 집을 넘겨주겠어요. 제가 살고 싶은 집인데 그걸 원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였죠. 하지만 시댁 식구들은 오히려 싫다고 반대하는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좀처럼 서로에 대한 감정을 좋게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갈등이 지속되기 시작하자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자주 싸우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저희 가정은 점점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마음에 청약을 신청했던 거고 남편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해서 결정한 건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어떻게 해결을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가족들에게 축하를 받게 될 줄 알았지 분노를 사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냉기가 흐르는 관계 속에 불편함을 가지고 시모가 부르셔서 주말에 어쩔 수 없이 시댁에 들리게 됐는데 거실에 앉아있던 신우가 저를 노려보면서 한마디 툭 던지는 순간 들어오자마자 결국 저도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어머, 가족은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이기적인 언니 왔어요? 엄마, 저는 이제 그만 나가요. 올케 언니 얼굴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아가씨, 지금 뭐라고 했어요? 아무리 불만이 좀 있어도 윗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버릇없이 말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죠? 너도 참,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래? 오늘 확실하게 얘기 좀 해보고 싶어서 얼굴 좀 보자고 한 거다. 너 청약 당첨된 집에 들어가서 살 거니?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청약 신청한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말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아이들과 그 집에 들어갈 거고 아가씨한테 줄 생각 전혀 없어요. 그래? 그럼 오늘 너는 이 시간 이후로 내 며느리가 아니다. 무슨 뜻인지 알지? 서로 얼굴 볼 필요 없다는 거야. 중간에서 괴로워하는 내 아들 얼굴 보는 것도 나 또한 힘드니까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살아봤자 뭐 하겠어?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며느리 나도 보고 싶지 않다. 아, 그래요? 그건 제가 바라는 거였는데 먼저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오는 것도 진절이 나게 싫었거든요. 말이 통하지도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럼 볼일 끝난 거죠? 저도 이런 지긋지긋한 생활 빨리 벗어나고 싶었거든요. 저는 뭐 좋아서 때 되면
어머님 댁에 들리는 줄 알아요? 그동안 제가 말을 안 하고 참아왔는데 명절 때만 되면 온갖 잡일 저한테 다 시키고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는데 자리 깔고 앉아서 가족이라고 도와주지도 않고 입에만 밀어넣고 있는 아가씨가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큰일이 있을 때만 가족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경 쓰고 서로 돕는 게 가족 아닌가요? 본인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않았을 때는 가족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들도 있는 거예요. 인연 끊자고 직접 얘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속이 후련하네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발 부탁인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서로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그만 돌아가 봐도 되는 거죠?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엄마가 서운해서 저러시는 건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인연을 끊겠다고? 누구 마음대로 인연을 끊어?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더욱더 안 좋아진다는 거 몰라? 설득하고 좋게 풀어나갈 생각은 안 하고 극단적으로 분위기를 이끌어가면 결국 상처만 남을 텐데 당신은 정말 우리 가족이랑 등 돌리고 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나와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테고 결국 우리 둘 또한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걷게 될지도 모른다고. 그걸 바라는 건 당신 어머님이랑 아가씨 같은데? 그리고 당신도 나랑 헤어지는 걸 원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잖아. 청약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서로 얼굴 붉히면서 지내고 있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내 편에 서준 적이 없었잖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가씨랑 어머님 편에만 서 있었잖아. 내가 얼마나 지금 난처하고 당황스러운지 알아? 결혼 선물로 아파트를 준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렇게 원하면 여건되는 어머님이 어머님 짐 처분해서 해주시던가요. 그러고서 합가를 하시던 하세요. 저한테만 바라지 마시고 아가씨랑 결혼할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다른 남자를 물색하던가. 나처럼 계획을 하고 준비하면 차후에 청약에 당첨될 수 있게 될 텐데 왜 이렇게까지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우리 그만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건데? 지금 상황에서 당신과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아이들을 생각해서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이번만큼은 너무 납득이 되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만하고 싶은 생각뿐이야. 당신도 우리의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봐.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지쳤어. 남편은 제가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려 하는 것보단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며 알아서 하라고 되레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온 세월이 적은 것도 아닌데 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한테 너무 서운했었어요. 그날 이후 저희 부부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남편과 각방 생활을 하면서 억지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말도 안 하고 살아오다 보니 아이들한테도 안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주게 되니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이것저것도 안 되는 관계에 차라리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을 재우고 늦은 저녁 방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한테 대화 좀 하자며 거실로 불렀습니다. 억지로 거실로 나온 남편은 이제는 제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다는 듯 쳐다도 안 보고 있었지만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저번에 어머님 댁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당신과 나와의 관계에 지금 상당히 문제가 커졌다는 걸 인지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들에게까지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가다 보면 분명 더 안 좋은 결과만 가져오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그때는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왔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서로가 섣불리 먼저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 어떻게 할 거야? 뭘 어떻게 해? 서로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거지. 나는 당신이랑 좋아서 살고 있는 줄 알아? 자기 생각만 하는 사람이랑 나도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아이들한테도 정신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하루빨리 해결하는 게 좋겠지. 차라리 그냥 이혼하는 걸로 하자.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미련 없고 감정도 없으니까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아이들도 그만큼 컸기 때문에 그게 문제될 거 없잖아. 각자 먹고 살 정도는 벌고 있으니 이혼해도 큰 문제 없을 테고 당신은 청약 당첨된 집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면 되니까 훨씬 편하겠지. 이 말을 듣고 싶어서 지금 나를 거실로 부른 거잖아.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빨리 이혼하고 갈라서는 게 좋겠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같이 살아보니까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 내일 바로 도장 찍으러 가지. 남편은 저와의 관계를 최대한 빨리 정리하고 싶어 했어요. 결국 저희는 이혼을 하기 위해 서류를 준비했고, 최대한 서로 얼굴 붉히지 않는 선에서 해결하길 원했습니다. 남편도 갈라서는 마당에 더는 얼굴을 붉히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합의 이혼을 하기로 이야기가 끝난 상태에서 약속된 날짜에 가정법정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는 남편과 이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최근까지 시간을 끌어오고 말았죠. 남편이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다가 자동화 기계에 손이 말려 들어가면서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말에 급하게 수술실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먼저 들으셨는지 시모가 오열을 하고 계셨고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던 신우가 저를 보더니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열을 하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다가와 제 뺨에 손을 올리면서 머리채를 잡더니 남편이 사고가 난 게 전부 다 제 탓이라면서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치셨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내 아들이 얼마나 신경 쓸 일이 많았으면 사고가 났겠어. 오늘 이혼하려고 약속이 잡혀 있었다며. 내 아들 생산직에서 일을 하는 거 몰라? 시간 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너랑 이혼하려고 그 시간 빼기 위해 정신없이 움직이다가 사고가 난 거잖아.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평생 죄인처럼 내 아들 책임지고 살아야 될 거다. 이혼? 너 입에서 한 번만 더 이혼 얘기가 나오기만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정도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언니가 그냥 나한테 나중에 분양권 넘겨줬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고집만 부리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웃으면서 지낼 수 있었을 거라고요. 아니 세상에, 이게 왜 전부 제 탓이라는 거죠? 저는 가만히 있었는데 먼저 시작한 게 누군데요? 어머님이랑 아가씨 아니에요? 제가 청약에 당첨돼서 아이들과 그이랑 행복하게 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가씨가 결혼 선물로 달라는 억지를 부렸잖아요. 어느 누가 선물로 아파트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능력이 안 되면 그거에 맞게 살면 되는 거지. 눈만 높아서는 새 집은 가지고 싶었나 봐요.
아가씨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라고요. 뭐야? 너 지금 내 딸한테 뭐라고 그랬어? 가족이면 서로 돕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는 거지? 이제 결혼해서 시작해보려는 내 딸한테 그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한 게 잘했다는 거야? 네가 청약 신청만 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내 딸이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았을 거다. 너는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시모는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달려들었고 주변 사람들이 말려준 덕분에 시모와 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 험한 말이 계속해서 오고 갔어요.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남편은 수술실에서 나왔지만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그동안 함께했던 정이 있어서 그런지 저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병실로 옮겨진 남편한테 가까이 다가가 팔 상태를 확인해 보고 싶었지만 시모와 신호가 절대로 들어오지 말라는 말에 멀리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롤링에 팔이 빨려 들어가면서 뼈가 전부 다 으스러져 수술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었고 회복을 한다 해도 평생 후유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최선을 다해 수술을 했지만 오른쪽 팔을 아예 사용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추가적인 내용도 알려주셨습니다. 시모와 신우는 마취에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편을 보며 오열을 하고 있었어요. 앞이 캄캄할 정도로 남편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멀리에서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조금 기력이 회복한 남편이 들어오지 못하는 저를 병실 안으로 불렀어요. 시모와 신우는 제 얼굴 볼 필요 없다며 접근하길 꺼려 했지만 남편은 저보고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게 며칠 만에 남편의 몸 상태를 확인해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자 무슨 할 말이 있는지 저에게 더 가까이 오라며 손짓을 하더군요. 그래서 고개를 숙여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듣기 위해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남편은 왼쪽 손으로 제 뺨을 사정없이 내려쳤고 너무 놀란 저는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쓸데없이 청약을 넣어서는 집안 전체가 휘청거리고 있잖아. 내 오른팔 어쩔 거야? 감각도 없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다고. 너만 아니었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도 않았어. 이혼? 내 몸이 이런데 내가 이혼 해줄 것 같아? 평생 당신 등에 빨대 꽂고 살 테니까 당신은 쥐 죽은 듯이 살아. 그리고 청약 당첨된 거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평생 동안 당신을 못 살게 굴 거고 살고 싶지 않을 만큼 괴롭게 만들 테니 각오해. 남편한테 뺨을 허용하게 된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남편의 말대로 제가 괜히 청약을 넣어서 이런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 죄책감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한쪽 팔을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재활 치료를 했었지만 노력을 해도 팔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자 의사는 평생 장애를 겪고 살아야 한다는 진단을 내리게 되었어요. 이렇게 된 게 저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 같아 이혼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한테 온갖 시달림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오고 있었죠. 남편의 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집에서 단 한 번도 나가지 않던 남편은 자신의 팔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런 아픔을 잊어버리기 위해 술에 의존해 오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대하는 행동들 또한 심각할 정도로 거칠어져서 안전을 위해 친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힘겨운 날들을 버티면서 지내오다 보니 어느새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 입주날이 다가오자 시댁 식구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저에게 당연하다는 듯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약속대로 내 동생한테 분양권 넘겨줘. 그리고 언제까지 아이들은 장모님 집에 놔둘 거야? 당장 애들 데려오지 못해? 당신이 그런 행동이 아이들과 나와의 사이에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내 팔에 대한 값으로 동생한테 주기로 한 거니까 더 이상 토 달지 말고 분양권 넘겨줘. 알겠어? 집이 완벽하게 넘어가면 그때 결혼식 바로 올리기로 했으니까 미연이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라. 정말 오래 기다렸잖아. 엄마도 미연이 결혼식 준비 도와주시고요. 그런 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몸이나 신경 써. 부동산에도 매물들이 꽤 나왔더구만. 벌써 분양가가 10억 넘게 잡혀 있던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래서 저도 부동산에 내놨어요. 제가 청약 당첨된 집인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온갖 욕은 다 얻어먹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아가씨한테만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냥 다른 집에서 사는 게 좋겠어요. 그 집은 원하시면 부동산에서 알아보세요. 매물 많이 나왔다면서요. 저희 집도 처분하려고 내놨으니까 제대로 된 절차 밟으셔서 금액 지불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 집을 왜 부동산에 내놔? 앞으로 집값이 계속해서 오를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내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지금 반항하는 거니?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여기까지만 하려고요. 더 이상 함께 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맨날 술만 먹고 집안은 전부 다 던져 부수고 아이들한테 본이 되는 모습조차 안 보여주고 있는데 뭐하러 붙어 살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작업 부주의로 사고 난 걸 왜 제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붙어 있었던 건 확실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며칠 전에 변호사를 만났는데 남편과는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집안의 가장이 무력을 앞세우면 되겠어요? 그동안 함께해왔던 정이 있으니까 불쌍해서 지금까지 버텨준 것뿐이네요. 이혼 소송 준비할 테니 불만 있으시면 똑같이 소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먼저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고 시모와 신우 또한 난리를 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팔을 다쳤을 때 정말 저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 같아 미안한 마음 때문에 옆에 잠시 머물러주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게끔 재활치료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남편은 살고자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었죠. 아이들 또한 아빠가 무섭다며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는데 더 이상의 가족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혼을 결심했고 저는 이혼 소송으로 남편과의 관계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뒤늦게야 시모는 본인이 남편을 걷어들여야 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예전처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했지만 이미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미련조차 두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현재 아이들과 부모님 집 근처에 자리를 잡아 살고 있습니다. 청약 당첨이 돼서 좋은 집에 입주하고 싶은 꿈이 무너졌지만 그 집에 억지로 들어가서 산다 해도 저에게 안 좋은 기억만 계속해서 떠오를 것 같아 처분할 생각을 할까 합니다. 저와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중도금을 납부하는 동안 남편은 단 한 번도 집에 대한 기여도를 한 적도 없었을 뿐더러 도와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집은 온전히 제 몫이라 이혼을 하면서 그동안 함께 벌어 모았던 돈에 대해서만 재산 분할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처분하려 하자 부모님께서는 청약 당첨된 집을 너무 이르게 처분하는 걸 수도 있으니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네요. 지긋지긋했던 시댁 생활 청산했으니 앞으로 저희 가족에게는 좋은 일들만 펼쳐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정말 어이없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이유는 저 말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워서 위자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게 됐었죠. 그때 당시 저에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은 충격적인 상황을 겪었던 터라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결혼 생활하는 동안 3년을 숨기며 살아왔었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이 찾아왔었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혼밖에 없었지만 언젠가 남편과 상간녀가 제가 받은 상처만큼 그들 또한 그대로 받길 간절히 바랐었어요. 그런데 제 바람이 이루어진 건지 어느 날 부동산 일을 하고 있던 저에게 한 손님이 찾아오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손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손님을 응대하기 위해 대화를 주고받다가 아들 신혼집을 마련해 주기 위해 청담동 쪽에 70평택 주택 매물을 확인해 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었죠. 원하시는 매물이 확인된 게 없던 터라 그 이상이거나 이하의 매물만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손님이 원하시는 주택이 나올 때까지 괜찮은 매물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린 뒤 다시 부동산으로 돌아와 차 한잔 하면서 손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한숨을 쉬면서 이번에 참한 교사 며느리를 보게 됐는데 인성도 바르고 집안도 나쁘지 않아서 자기 아들과 아주 잘 어울린다고 자랑을 하시더니 얼굴 한번 보겠냐는 손님의 말에 저도 손님의 핸드폰 속에 있던 사진을 확인해 보게 되었었죠. 그렇게 손님의 핸드폰을 건네받은 순간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었네요. 사진 속에 있던 인물은 1년 전에 저희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였던 거죠. 제 반응이 궁금하셨던 손님은 원하시는 대답을 듣기 위해 어떤 거 같냐고 재촉하시면서 물어보시길래 정말 참하게 생긴 것 같다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며 어색한 미소로 손님이 원하시는 대답으로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기분이 좋아지셔서 입에 모터를 단 것 마냥 상간녀를 아낌없이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왜 70평대 신혼집으로 알아보는 이유를 알겠냐면서 좋은 며느리를 들일수록 그만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고 괜찮은 매물이 나오면 다시 연락달라면서 조만간 다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었죠. 상간녀는 작년에 남편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며 가정을 풍비박산 내놓고 1년 만에 남편이 아닌 상당한 재력가 집안을 물어서 새살림을 차리려 했다는 거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죠. 상간녀를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저는 상간녀가 전 남편과 어디에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이나 해보려고 상간녀 집 앞에 차를 주차한 뒤에 시동을 끄고 주변을 살피면서 집안에도 불이 꺼져 있는 상간녀의 주택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상간녀의 집 앞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전 남편과도 이혼을 했고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데 뭐가 미련이 남아서 상간녀 집 근처에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살피는 건지 제가 참 한심해 보였었죠. 그래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차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갑자기 상간녀 집 앞으로 남녀가 서로 다투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몸을 숨긴 다음 그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이건 우리는 이제 끝이라니까? 언제까지 질척거릴 건데? 내가 당신이랑 평생 함께 할 줄 알았어? 우리는 아주 잠깐 튀었던 불꽃에 불과했다고.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잠깐이라고? 이 집에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들어 왔었는데 갑자기 헤어지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내가 이유라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이가 단순한 건 아니잖아. 얼마나 힘들게 이루어진 사이냐고. 나도 모든 걸 포기하고 당신을 선택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야. 그래, 단순한 사이는 아니지. 당신은 애딸린 유부남이고 나는 그런 유부남을 뺏어온 상간녀니까. 그런데 그런 꼬리표를 달고 사는 거 나는 원하지 않아. 깨끗한 남자를 원하지. 뒤가 더러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할 자신은 없다고. 우리 처음 만날 때 내가 얘기하지 않았어? 언제든 헤어질 마음의 준비는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었잖아. 같이 지내는 동안만큼은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했었지.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하지는 않았었다고. 이제 그만 질척거려. 당신이 이러는 거 더욱더 정 떨어진다고. 서로 좋았을 때 헤어지는 게 좋은 기억으로 남겨진다는 거 당신도 잘 알면서 우리 이렇게까지 하지는 말자. 나는 지금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니까. 우리 조금만 더 시간을 가지고 다시 생각해보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신은 나밖에 안 보인다며. 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바뀐다고. 이 집도 부동산에 내놨어. 당신이랑 함께했던 공간은 이제 추억 속으로만 간직하고 살 거야. 최대한 빨리 집을 처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부동산에 키 주고 아무 때나 들어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으니까. 당신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필요한 건 다시 가져가고 필요 없는 물건들 같은 건 전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어차피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며 사진들
다 떳떳한 건 아니잖아? 남들은 우리가 불륜 관계인 걸 모르지만 우리는 서로가 알고 있잖아. 나도 집안에 있던 물건들 최대한 빨리 정리하려고. 여기는 우리의 추억이 담겨 있었던 아지트였지만 이제 이런 짓도 그만해야지.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정신 차릴 때가 된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려고. 그동안 내 시간에 들어와줘서 고마웠어. 상간녀는 집으로 들어갔고 전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자기를 버리지 말라며 무릎까지 꿇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저런 사람과 결혼을 했었다는 거에 제 자신이 너무 창피스러웠었네요. 상간녀의 단호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걸 잃은 듯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군 채 돌아가는 전 남편을 보고 있는데 왜 저렇게까지 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상처 주고 잘 먹고 잘 살겠다던 그 사람이 상간녀에게 버림받은 모습을 보니까 제 속이 다 시원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느꼈던 아픔들을 그 사람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멀리 사라져가는 전 남편을 한참 동안 바라본 뒤 상간녀 집에 불이 꺼지는 것까지 확인하고 저는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예상했던 대로 상간녀는 재력 있는 집안에 시집을 가기 위해 전 남편과의 관계를 끊어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걸 알 수 있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상간녀가 무너지는 걸 꼭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니 저희 엄마는 아이들을 재웠는지 방에서 막 나오셨어요. 남편과 이혼을 한 뒤 제가 항상 우울해하는 모습을 보이자 엄마는 그날도 별일 없었는지 물어보셨죠. 한동안 많이 힘들었었지만 그날만큼은 제가 받았던 상처들이 어느 정도는 씻어 내려가는 것 같아 오래간만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졌고 그런 저를 바라보시던 엄마는 제가 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것 같다면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저는 엄마와 오래간만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전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 말씀드렸고 엄마는 제 말에 경악을 하더니 하루 만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죠. 엄마는 전 남편이 당해도 싸다면서 상간녀도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오히려 저보다 더 흥분하셔서는 아이들이 자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상간녀는 꼭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상간녀가 행복하게 결혼식까지 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상간녀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건 두 눈 뜨고 절대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무너뜨리고 싶었었네요. 그런데 며칠 뒤 평소처럼 아이들 학교를 보낸 뒤 부동산 일을 시작하기 위해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전 남편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별로 대화를 섞고 싶지 않아 무시하자 먼저 말을 붙여왔습니다. 내가 너무 아침 일찍 찾아왔지?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지 너무 후회가 밀려와서 다시 바로잡고 싶었어. 당신은 나를 용서해주고 싶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애들도 보고 싶고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미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서로 남남이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되돌리고 싶다는 거야? 당신이랑 나는 이미 끝난 사이 아니야? 이혼할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나한테 돌아올 일 절대 없을 거라고 웃으면서 내 앞에서 상간녀 손잡고 떠났었잖아. 내가 그때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그런데 이혼한 지 1년 만에 내 앞에 나타나서 갑자기 나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하면 내가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은데? 그때 친권 포기 각서까지 쓰고 모든 걸 다 포기한 사람이 이제 와서 되돌리고 싶다고? 당신은 나랑 이혼하기 전까지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 내가 당신 다리 붙잡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돌아와 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었던 거 잊었지? 그런데도 나를 뿌리치고 상간녀한테 달려가 놓고 이제 와서 이러는 이유가 뭔데? 그 여자랑 헤어지기라도 했니? 그래서 만날 여자가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나라도 끼고 살아야 될 것 같아? 절대 받아줄 일 없으니까 아침부터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내가 어떻게 하면 받아줄래? 시키는 건 뭐든 다 할게. 당신이 원하는 건 그게 무엇이든 할 테니까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애들이 불쌍하지도 않아? 평생 아빠 없는 자식 만들 거야? 내가 다시 잘하면 되잖아. 가정에 충실하고 그동안 당신이랑 아이들한테 못했던 거 원 없이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애들도 당신이 그 여자랑 바람 피워서 우리 가족 버리고 갔다는 거 다 알고 있어. 더 이상 애들한테 상처 주지 마. 영업 방해로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이제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뭘 해도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야. 애초에 너희들은 불완전한 관계였던 거 몰라? 당장 내 눈앞에서 그 더러운 면상 좀 치워줄래? 저는 전 남편을 밖으로 밀치면서 부동산 사무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도 전 남편은 계속해서 들어오려 하길래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바닥을 닦고 헹구던 대걸레 물통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냅다 뿌려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억지를 부리던 남편의 행동은 멈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액션을 취하자 남편은 나중에 다시 찾아오겠다며 급하게 도망을 쳤네요. 아침부터 전 남편의 얼굴을 보게 되니 일이 손에 잡히지 않게 되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상간녀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면 저에게 찾아올 생각도 없었으면서 꽝 대신 닭이라고 괜히 아쉬우니까 저에게 다시 돌아오려는 전 남편의 행동이 저에게 더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어요. 그날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져서 일찍 집에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부동산 사무실 문을 닫을 준비를 하려는데 상간녀를 며느리로 들이려는 예비 시모가 저희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셨고 괜찮은 매물이 나온 건 없는지 물어보시길래 저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던 상황들이 떠올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번에 특급 매물이 나왔으니 잠시 앉아서 기다려 달라며 차를 대접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상간녀가 부동산에 내놨던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제 입장에 대해 상황 설명을 드렸어요. 저희 사무실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던 부동산에 들려 상간녀가 집을 확인해 봐도 된다고 연락받았다면서 저에게 키를 건네주셨죠. 그렇게 다시 저희 부동산으로 돌아온 뒤 손님을 태우고
상간녀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제가 차를 멈추자 손님은 매물을 확인하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시면서 이게 무슨 특급 매물이냐고 그만 차를 돌려달라고 하시길래 들어가시면 마음이 바뀌실 거라면서 손님을 설득한 뒤 함께 상간녀의 집 안으로 같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렇게 현관문을 열고 발을 들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집안에 걸려있던 사진들을 보고 경악을 하셨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고?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지? 혹시 내 예비 며느리를 알고 있기라도 한 거야? 네, 아주 잘 알죠. 이 사진 속에 있는 남자가 저희 남편이거든요.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었나 봐요. 여기가 저와 결혼했던 전 남편과 이 여자가 단둘이 3년간 사랑을 나눴었던 아지트였어요. 그런데 급하게 이 집을 처분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흔적을 없애야 뒤가 구리지 않잖아요. 여기 주변 집값 시세보다 상당히 싸게 나왔더라고요. 아지트로 사용되었던 집이니까 지금은 그 여자가 여기로 올 필요는 없는 상태죠. 저희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이랑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했던 저 사진 속 여자가 사모님 아드님과 결혼을 하기 위해 며칠 전까지 저희 남편과 만나오면서 이중 생활을 유지하다가 헤어짐을 통보했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지만 사모님 집안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 제가 받았던 상처까지 보여드리면서 저 여자를 무너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솔직히 3년 동안 만남을 가졌다는 건 저희 남편과 저 여자가 서로에 대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깊은 사이였다는 거 말씀 안 드려도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저런 더러운 여자가 사모님한테는 깨끗한 척, 참한 척, 온갖 애교까지 떨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교사인 척 행동을 했었겠죠. 그런데 이거 보세요. 그 뒤에는 엄청난 실체를 숨기고 있었고 이런 여자한테 사모님 식구들은 전부 다 속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여자가 내 앞에서 참한 교사인 척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교사라고 해서 정말 높은 점수를 줬었구만. 아주 더러운 여자였잖아. 감히 내가 누구인 줄 알고 나를 속이려 들어?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는 모습을 봐야 할 것 같네. 절대 용서치 않을 거야. 상간녀의 예비 시모는 바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수화기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는 상간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였지만 바로 튀어오라는 한마디에 상간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인지했는지 순식간에 현관문을 열고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죠. 1차적으로 제 얼굴을 보고 경악한 상간녀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하려고 머리를 굴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상간녀는 예비 시모한테 90도로 인사를 드린 뒤 전부 다 설명드리겠다는 말을 꺼내자 사모님은 상간녀의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뺨을 올려 붙인 뒤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사람 잘못 건드렸다고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 일단 침착하세요. 이건 저 여자가 전부 다 계획한 거라고요. 저는 사진 속에 있던 남자 전혀 모르는 사이라니까요.
네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사태는 점점 심각해진다는 거 몰라? 그냥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솔직하게 털어놓고 잘못을 인정하지 그래. 이제는 네가 아무 말이나 막 뱉어대는구나.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며느리로 들어올 생각을 했던 거야?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모르는 건 아닐 텐데. 너 같은 거 감쪽같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몰라?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사진 속 남자 누구야?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분의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믿어주세요. 이 집을 내놓은 것도 관계를 정리했기 때문에 전부 처리하는 중이었다니까요. 저는 기성 씨 아니면 앞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희 이제 결혼식밖에 안 남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일로 모든 걸 망치고 싶지 않아요. 잠깐 스쳐 지나갔던 인연일 뿐이고 저 사람한테도 이건 잘못이 있는 거라고요. 저 여자가 자기 남편 간수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온 걸 지금 제 탓으로 돌리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아시잖아요.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은 아직까지 휘청거리고 있고 아이들은 지금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야. 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정은 무너져 버렸다고. 나 참, 아이들까지 있었어? 그럼 자식 있는 남자를 건드렸다는 거야? 너네 앞에서는 참한 척 하더니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저질렀었단 말이지? 좋게 넘어가려 했는데 안 되겠구만. 우리가 받은 손해가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자료 소송은 당연한 거고 너는 이 바닥에서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테니까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이거 놓지 못해? 내 다리 붙잡아봤자 소용없다니까. 너는 사람 잘못 건드렸어. 세상이 아주 만만하지? 사모님은 상간녀를 일으켜 세우더니 양뺨에 수차례 손을 올려 붙였고 얼굴이 퉁퉁 부어오른 상태에서도 상간녀는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가야 된다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고개를 내밀고 들어온 한 남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충격적이게도 전 남편이었습니다. 혜인아, 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울고 있는 건데? 그리고 얼굴에 손바닥 자국은 또 뭐고? 저기요, 아줌마. 그쪽이 우리 혜인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짝이에 가정을 버리고 바람 피운 사람이구만. 딱 봐도 여자들한테 엄청 찝쩍거리게 생기긴 했네. 끼리끼리 논다더니 정말 둘이 딱 어울리는 한 쌍이네. 아침부터 나한테 찾아온 이유가 뭐야? 저 여자한테 아직까지 미련이 남아있었으면서 나랑 다시 잘해보겠다고 울고 짜고 했던 거 전부 다 연기였던 거야? 나한테는 혜인이가 내 삶의 전부라고. 당신이 이런 상황을 만든 거지.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면 주거 침입죄에 걸린다는 거 몰라? 당장 고소 진행할 거라고. 고소? 이 집에 들어온 건 어디까지나 합법이고 당신이 지금 관여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만 빠져주지 그래. 괜히 피해보지 말고 조용히 나가는 게 좋을 거야. 저기요, 아줌마. 저는 혜인이랑 절대 헤어지지 않을 거고 제 여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멈춰 주시죠. 그쪽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된 거잖아요. 우리가 피해본 금액이 얼마인데 그만하게 생겼어요? 쓸데없이 참견하지 말고 상관없는 사람은 빠져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히 불통 튑니다. 뭐라고요?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 노인네가 가만히 있으니까 사람 무서운 줄 모르고 인생 망치고 싶어서 작정했지. 여기에서 그만하라고 했잖아. 전 남편은 갑자기 사모님의 어깨를 밀쳐대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이성을 잃어버린 남편이 너무 강하게 밀쳤는지 사모님은 뒤로 넘어져 버리게 되었고 그걸 본 저와 상간녀는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전 남편한테 정신 나갔냐고 강하게 밀친 뒤 사모님의 몸 상태를 살피고 있는데 넘어진 사모님은 상간녀 보고 비키라면서 발로 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넘어진 몸을 일으키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고 잠시 뒤 덩치 있는 사람들이 상간녀의 집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분위기에 압도되어 버린 상간녀와 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사모님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서로에 대한 예의 아니냐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가려 하자 그제서야 사태 파악이 됐는지 전 남편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높으신 분을 몰라 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잠깐 정신이 나갔던 것 같은데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던 것 같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앞에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을 테니까 이번만 넘어가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제발 여기에서 멈춰 주세요. 멈출 생각이었으면 저 사람들 부르지도 않았어. 너희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덤비지를 말던가. 사모님은 제 손을 잡더니 덕분에 자기 아들 인생 구할 수 있었다며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을 끝으로 상간녀와 전 남편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전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면서 도와달라고 했지만 제가 도와줄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뒤 그날 이후로 상간녀와 전 남편의 소식은 듣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며칠 뒤 한동안 부동산에 오지 않으셨던 사모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찾아오셔서 놀란 상태로 인사를 드리며 차를 대접해 드렸죠.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요? 나는 요 며칠 중요한 일 몇 개 처리하느라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처음 봤을 때보다 얼굴빛이 좋아졌네. 저도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털어버리고 열심히 살아야죠. 지금은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사모님은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아휴, 말도 마. 일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니까. 우리 집안을 속이고 내 아들과 결혼하려 했던 그 애는 결혼식 비용에 손해난 부분과 우리 가족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한 대가를 갚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중이야. 아마 적성에 맞을 거야. 눈웃음 잘 치고 남자들 꼬시는 능력은 워낙 탁월하니까 딱 맞는 직업을 가지게 해줬지. 우리가 손해본 피해 금액만 청산하면 그때부턴 자유의 몸이지만 그 전까지는 건물 밖으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일 거야. 그리고 자네랑 살림 차렸던 그 남자는 죽어도 그 여자랑 떨어지지 않겠다네.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진 빚을 청산할 때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랬어. 나는 무상으로 직원이 둘이나 생기게 된 거지.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잖아. 그리고 덕분에 내 아들 인생 구해줬으니 나도 그만한 보답을 해주고 싶어서 얼마 되진 않지만 아이들 키우는데 도움 좀 될 것 같아서 좀 챙겨왔으니까 부담 가지지 말고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사모님의 아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상간녀는 결혼식 준비까지 거의 다 끝난 상태였지만 제가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자 그에 따른 손해난 금액이 상당한 거액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상간녀 집안에서도 바람 피웠던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된 사모님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상간녀의 부모님들까지도 알게 되면서 교사로서 유부남을 만난 딸을 용서할 수 없다며 내쳐버린 것 같았어요. 상간녀가 교사로 있던 학교에까지 소문이 금방 퍼져서 학부모들의 반대 의견으로 교사직까지 내려놓게 되는 상황이 온 것 같았죠. 결국 사모님이 운영하셨던 술집에서 상간녀는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그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같이 술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던 거죠. 제가 도움을 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모님은 저에게 어느 정도의 보상금을 쥐어 주었지만 저는 그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찝찝한 것보다 상간녀와 전 남편을 무너뜨렸다는 것 하나만으로 저에게는 돈보다 더 큰 걸 얻었기 때문에 사모님이 주신 돈을 받지 않았어요. 사람은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상간녀는 자기 욕심 때문에 인생을 망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상간녀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치게 되었네요. 앞으로 저와 아이들의 인생은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 그거 하나뿐이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사고라 지금도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더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댁 식구들 때문인데요. 제가 사연을 신청하게 된 이유도 그 사람들의 상식 이하의 행동들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2달 전에 저희 부모님께서 즐거운 여행을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오시던 중이셨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중심을 잡지 못한 채 비틀거리는 차량을 제어하지 못한 아빠는 결국 차량이 전복되어 버렸고 그 사고로 2분 다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닥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사이 시부모님께서 장례식장을 방문해 주셨고 시모는 저에게 천천히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두운 얼굴을 하며 저를 바라보시는데 손에서 무언가가 느껴져 손바닥을 펼쳐봤더니 제 손에 쥐어진 건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3장이 올라가 있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아무 말 없이 시모를 쳐다보았죠. 한꺼번에 2분을 떠나보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되겠니? 그러니 부조금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그거라도 받아라.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지? 사돈분들이 갑자기 세상 떠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나저나 장례식장에 와주신 분들은 이게 다인 거야? 두 분 다 그동안 인간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었구만. 자리가 꽉 차야 되는데 비어있는 곳이 너무 많네. 밥이나 먹어야 쓰겄다. 장례식장에서 육개장은 먹을만 하거든. 대충 있다가 들어갈 테니까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눈이라도 좀 붙이든지 해라. 시몬은 저에게 부의금이라며 구겨진 지폐 3만 원을 주셨어요. 저와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던 시몬은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도 저에게 상처를 주려고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이셨습니다. 보통 부의금을 봉투에 넣어 함에 넣지 않나요? 그런데 저에게 3만 원을 주셨던 시모가 어떤 의도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기분이 상하고 당장이라도 시모에게 달려가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그날은 저희 부모님의 장례였기 때문에 최대한 안 좋은 감정을 억누른 채 화를 삭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술 한잔 하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리에 일어나시더니 부모님 영정사진에 앉아있는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별로 보고 싶은 얼굴은 아니었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고 있었죠. 시모는 저를 바라보며 앉으셨고 충격적인 말을 꺼내셨어요. 그게 정말이냐? 두 분 다 생명보험이 들어있었다며? 방금 내 아들이 그러던데 사돈 어른이랑 안사돈 각각 3억씩 나온다고 하더라. 그래도 너한테 직접 들어야 확실한 거니 너 입으로 얘기 좀 해봐라. 정말 3억씩 나오는 거니? 그럼 총 6억인데 그 정도면 적지 않은 금액이잖아. 이게 웬 떡이니? 그렇잖아도 이번에 시애미가 살면서 평생 소원이 있었거든. 이참에 우리 집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떨 것 같니? 너희 집이랑 우리 집 합치고 사돈분들한테 지급되는 보험금 6억으로 우리 이번에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런 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차피 지금 얘기하나 그때 얘기하나 그게 다르진 않잖아. 48평 정도면 같이 사는 거 그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한강뷰가 보이는 곳으로 이참에 이사 가는 게 어떻겠니? 모자란 부분은 대출 조금 더 받아서 가면 되니까 우리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준다면 이거 하나는 꼭 약속 지키마. 집안 살림은 내가 다 해줄게. 당연히 삼시세끼까지 포함이지. 너는 그냥 몸만 오면 되는 거야. 다른 건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이참에 집 좀 넓히면 좋잖아. 그리고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는 더욱더 높아질 거고 지금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게 될 거라고. 돈이 돈을 펀다는 거다. 그동안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엄두도 못 내고 있었는데 이참에 사람답게 좀 살아보자.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잔하면서 창밖에 보이는 한강을 쳐다보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 내가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겠니? 이럴 때 며느리 덕도 좀 보면 좋잖아? 내 말이 기분 나쁜 건 아니지? 세상 떠난 너희 사돈이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빈손으로 떠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어떻게 보면 두 분이 동시에 세상 떠난 게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니까. 한 분이라도 목숨이 붙어 있었어 봐라. 그럼 그 돈 전부 다 병원비로 나갔었을 텐데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셨으니 돈 나갈 필요도 없고 힘들게 평수발 들지 않아도 되잖아. 제일 깔끔하게 잘 떠나신 거야. 듣자 하니까 정말 못 들어주겠네요. 제가 지금 어떤 기분으로 앉아있는지 뻔히 아시면서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셔도 분위기 파악하시면서 입을 여셔야죠. 어떻게 부모를 두 분 다 동시에 잃은 저에게 돈 얘기부터 꺼낼 수가 있는지 어머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쓸데없는 얘기하실 거면 그만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그리고 이거 3만 원도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세요. 장례식장에서 기본적인 예의도 모르시면서 저한테 바라시는 건 정말 많으시네요. 어머님이랑 제가 그렇게 좋은 사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애미 부탁을 안 들어주겠다는 거냐?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좋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건데 너는 어떻게 된 게 앞뒤가 꽉 막혀 있니?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상태를 좀 보세요.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정신이 온전하겠어요? 아무리 부모를 잃은 충격이 크다고 해도 나는 시애미인데 얼굴을 붉히면서 대드는 게 말이 되니? 최대한 좋게 웃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나를 아주 만만하게 보네. 당신은 이런 상황에 돈 얘기를 꼭 해야만 했어? 그런 건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문제인데 정말 생각이 없는 거야? 당신들 관짝을 48평으로 해주기 전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신 충격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걸 알면서 시모는 제 앞에서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었죠. 그 돈으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는 시모의 말은 더 이상 화를 참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로 부모님의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신 나간 여자처럼 분노하자 시모는 그런 저를 보며 많이 당황스러우셨는지 급하게 자리를 피해 시부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당신이 힘든 건 이해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 엄마한테 꼭 그렇게까지 화를 냈어야만 해? 일단 좋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하다고? 당신이야말로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누구보다 조심해야 될 사람이 분위기 파악 못하고 생명보험금 얘기를 꺼내? 상식적으로 지금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냐고.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어머님이 나한테 오자마자 뭘 주셨는지 알아? 펴지지 않을 정도로 구겨진 10,000원짜리 3장을 내 손에 쥐어 주시더라. 장례식장 한두 번 다니신 것도 아니실 텐데 왜 그런 행동을 보이셨을까? 우리 집안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행동하신 거 아니야? 그래도 나는 열을 올리지 않고 힘들게 참고 있었어. 부모님 장례식이니까. 그런데 맨정신으로 버티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나한테 부모님 생명보험금으로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 가자는데 내가 화가 안 나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 당신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
보험금 나온 걸로 좋은 집으로 이사 가면 좋을 것 같다고 당신 앞에서 웃으면서 설득시키려 한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 남편은 화를 내고 있는 저에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누구라도 제 입장이었다면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였으니까요. 남편은 제가 하는 말에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못하더니 점점 말수가 줄었고 결국 남편도 장례식장에서 나가 버렸습니다. 그날 부모를 떠나보낸 슬픔과 시댁 식구들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저는 오열을 하고 말았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장례가 끝이 나는 동안 남편은 한바탕 난리를 친 이후 장례식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때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이 집안 사람들과는 함께 살 수 없겠다는 거였고 남편과의 관계도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거의 확고해진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한 지 오래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크게 미련 같은 것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에게는 아직 아이도 없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무시했는데 부모님마저 세상을 떠나셨으니 앞으로 저를 더 막대할 것 같았어요. 장례가 끝난 날 저는 이혼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남편만 있는 게 아닌 시부모님도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잔치상을 한 상 가득 차려두신 채 뭐가 그리 기분이 좋으신지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었네요. 제가 그 모습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자 저를 바라보던 시모가 비틀거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저에게 천천히 걸어오셨어요. 저는 불쾌한 표정으로 시모를 바라봤고 시모는 그런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손을 올리셨네요. 너는 눈빛이 아주 마음에 안 들어. 누구 닮았네 했더니 너희 안 써둔 눈빛이랑 똑같이 생겼네. 아마 성격도 거의 비슷했지. 부모 잘못 만나면 자식까지 성격을 버린다더니 그 말이 100번 옳은 것 같다. 너는 무슨 애가 그 모양이냐? 어른을 봤으면 인사부터 해야지. 어디서 눈을 치켜 세우고 있어? 너는 내가 우습니? 날이 가면 갈수록 아주 더 막 나가려 들고 있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보였던 행동에 대해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라. 뭐라고요? 제가 왜 어머님한테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죠? 잘못을 한 게 없는데 왜 욕을 먹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오히려 어머님이 저한테 사과를 하셔야죠. 저희 부모님 장례식장에서 그 난리를 쳐놓고 가셨으면서 저한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이 안 드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 사람한테 이혼 통보하려고 온 거예요. 더 이상 이 집안 식구가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당신만 사인하면 돼. 그럼 우리 관계도 여기서 끝이야. 당신도 그걸 원하는 거잖아. 내가 왜 이혼을 해줘야 되는 거지? 나는 전혀 그럴 생각 없는데. 타당한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상처는 우리가 더 크게 받았다는 거 몰라? 대화를 하다 보면 궁금한 거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그거 가지고 그 난리를 피워서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우리 엄마가 한강뷰에서 살고 싶다고 말도 못해? 그래, 내 아들 잘한다. 나도 이참에 한번 그런 곳에 살아보고 싶었던 것 뿐이다. 그 돈 어차피 통장에서 썩고 있을 거잖아.
그래서 시엠이 손 좀 들어달라고 했던 건데 네가 이렇게까지 난리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동안 시엠이를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삿대질을 하면서 화를 낼 수가 있는 거니? 옛날 같았으면 너는 뼈도 못 추렸어.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당장 나한테 사과부터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집에서 발도 들이지 못할 줄 알아. 알겠니? 아들, 너도 제대로 된 사과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 이참에 확실하게 버르장머리를 뿌리 뽑아야 돼. 시모와 남편은 저보다 더 흥분해서는 술기운을 빌려 더욱더 난리를 치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제 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어차피 조용하게 이혼이 성립되지 않을 거라는 거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갈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부모와 남편을 무시하고 짐을 챙기기 시작하자 남편은 제가 싸던 짐들을 빼앗아 밖으로 집어던지기 시작했어요. 시부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게 먼저 아니냐면서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편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원래 남편의 성격은 조용하고 항상 저에게 모든 걸 맞춰주면서 많은 사랑을 줬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까진 그랬었죠. 부부관계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시모가 항상 뒤에서 저와 남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며 싸움을 부추겼었죠. 하지만 항상 서로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면서 지혜롭게 헤쳐나갔었지만 남편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부모님이 떠나시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보였어요. 남편과 이혼하려고 싸놓은 짐을 공중으로 던져버렸을 때는 제 마음도 같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이미 남편과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더는 미련도 없었어요. 남편 얼굴에 이혼 서류 던져버리고 합의하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갈 거라는 한마디 한 뒤 집에서 나가려는데 시모가 가길 어딜 가냐고 제 뒷머리를 잡아 패대기를 쳤네요. 참을 만큼 참아왔던 저는 결국 시모를 미친 척 들이받아 버렸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살고 싶지 않았어요. 머리로 시모를 들이받아 버리자 남편은 넘어진 자기 엄마를 보며 경악을 했고 저에게 달려들려 하자 현관문을 활짝 연 뒤에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비명을 질러 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미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는지 순간적으로 움찔거리더니 더 이상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시모는 죽겠다면서 남편 보고 저를 잡으라고 했지만 자기도 똑같이 당할까봐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죠. 더군다나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고 그렇게 법적인 절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분노한 시모는 이혼만큼은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했지만 법이라는 게 시모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죠. 변호사는 그동안 시모가 저를 대했던 행동들과 남편이 보였던 모습들을 봤을 때 제 신변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으로 들어갈 시
이혼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제가 받았던 정신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려 했었고, 더 중요한 건 저희 부모님께서 무상으로 제공해 주었던 상가에 대한 문제였어요. 원래 시부모님께선 식당을 운영하셨었는데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단층으로 된 상가 건물이 공가가 되어버려 처분하려 하자 시모는 항상 식당이 작다고 불만을 가지셨었는데 이 소식을 듣게 된 시모는 저희 부모님을 설득해 자리 잡을 때까지 무상으로 제공받기로 약속을 하셨었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라 이혼 소송을 하면서 그 상가도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놓으려 하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갑자기 태도가 180도 변해선 언제 그랬냐는 듯 저에게 살가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서로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면 당연히 상처되는 말도 몇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몸싸움도 생기는 건데 그걸 식당이랑 엮는 건 나는 아니라고 본다. 이건 우리 생계가 걸려있는 문제라고. 가뜩이나 요즘 손님들도 안 와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는데 월세를 받겠다니. 그래도 우리가 가족이었는데 그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 아들과 이혼을 해도 식당은 계속 무상으로 제공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건 저희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누가 가족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저 인간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신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요. 저희 가족을 이용하려고만 들었지 진심으로 대해준 적은 없었잖아요. 막상 제가 극단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니까 상황이 불리해진 거 같으세요? 이렇게까지 만든 건 전부 다 당신이 저지른 행동 때문에 발생된 거잖아요. 이번 달까지 월세 맞춰주지 않으면 당장 상가 뺄 테니 무조건 자금 마련해 두세요. 당신 집안이 망하든 말든 그건 더 이상 제가 상관할 바가 아니죠. 저는 지금 눈앞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시모는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저에게 월세를 줘야 된다는 거에 상당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 집안 사람들의 사정을 일절 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무상으로 상가를 제공받아 벌어들인 수익이 있으면서도 돈이 없는 척하는 모습을 보니 저는 더욱더 화가 치밀어 올랐었죠. 호의를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시모에게는 조금도 베풀고 싶지 않았네요. 제가 단호하게 나가자 남편까지 찾아와 저를 설득하려고 거짓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이건 우리 둘의 문제이지.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은 그냥 놔두면 안 될까? 경기도 안 좋은데 어떻게 월세를 내면서 식당을 운영해? 당신도 봤잖아. 지금 먼지만 쌓이고 있는데 월세까지 내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거야. 그동안 함께했던 정도 무시 못하는데 이건 좀 봐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이미 나랑 남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사정까지 봐줄 필요는 없잖아. 그러게 누가 우리 부모님 장례식 때 그 난리를 치래? 당신 어머님이 장례식장에서 나한테 했던 행동들이 상식적으로 맞는 거야?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결국 당신도 그때 내 편이 아닌 어머님 편을 들어줬잖아. 그 상황은 누구라도 내 편을 들어줘야 했던 거라고. 생명보험금으로 한강뷰 아파트로 이사 가자고?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어이없는 거 알아? 나는 절대로 당신 집안 식구들을 용서해줄 마음 조금도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질척거리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솔직하게 얘기할게. 식당 한번 살려보겠다고. 나까지 회사 그만두고 부모님 돕고 있는 거 알지? 인건비 한 명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건 정말 우리 부모님 식당이 많이 힘들어졌다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끝이 아니야.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압류 스티커 붙었어. 부모님께서 돈 좀 만져보시겠다고 아파트 보증금 빼서 공동 투자를 한 것 같아. 그런데 지금 상황이 꽤 어려워졌나 봐. 원금도 못 찾고 있다고 하셨어.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다는 걸 알지만 돈을 벌 수 있는 건 한정적인데 엄마는 한강뷰 아파트에 이사를 가고 싶어 하는 욕심이 있으셔서 큰 거 한탕 해보려다가 지금 이 사태까지 와버린 거야. 아무리 우리가 좋지 않게 끝났어도 인간적으로 숨은 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어? 오죽했으면 나까지 찾아왔겠냐고. 제발 부탁이야. 식당은 건들지 말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건 당신 집안 사정이라고.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마음이 넓은 편이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해주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이번 달 월세를 내지 못할 것 같으면 당장 식당 빼줬으면 좋겠어.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강뷰? 아주 꼴값들을 떨고 있네. 그런 거에 눈이 멀어서 쓸데없는 짓을 하니까 집안이 망하는 거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있을 때 잘하라고 했지? 배가 불러서 앞뒤 안 가리고 덤비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저는 남편을 밀친 뒤 문을 세차게 닫아 버렸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일들을 왜 제가 봐줘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남편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달라고 했지만 저는 두 귀를 닫아 버렸고 결국 그 사람들은 식당 운영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에게 월세를 주는 것보단 폐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까지 몇 번이나 찾아와서 무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했었지만 그동안 저를 막대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받아갈 때는 살갑게 행동했다가 원하는 걸 얻으면 차갑게 돌변하는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모습들을 더 이상 보고 싶지도 않았고 배려조차 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그 집안은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살다 보면 참 별의별 일을 다 겪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계셨을 땐 찍소리 못하다가 막상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저를 막대하는 모습들이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었죠. 현재 남편과 저는 이혼한 상태이고 재산 분할과 위자료까지 전부 다 받은 뒤 법적으로 남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삶이 어떤 일들이 펼쳐질진 모르겠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남은 인생 더욱더 조심하며 살아야 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어제 전 남편이 돈을 빌리러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빚을 떠안은 상태라
생활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타까움보다 더욱더 나락으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었고, 보란 듯이 저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남은 인생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앞으로 제 삶에는 꽃길만 펼쳐졌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